자,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스프링 IOC 컨테이너와 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IOC 컨테이너의 IOC는 인버전 오브 컨트롤, 즉 의존 관계 주입이라고도 하며 어떤 객체가, 즉 여기 보이는 어떤 클래스가 이 클래스 타입의 어떤 객체, 그러니까 북 서비스라는 타입의 객체가 사용할 이 북 리파지토리라는 객체, 즉 의존 관계에 해당하는 이 의존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서 생성자라는 걸 사용해서 주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인버전 오브 컨트롤은 스프링이 없어도 저런 장치만 마련이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가령 이렇게요. 북 서비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때 북 리파지토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IOC 컨테이너라는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IOC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개발자들이 스프링 커뮤니티에서 논의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디펜던시 인젝션 방법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또 노하우가 쌓여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초기에는 이러한 빈 정의, 즉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을 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IOC 기능을 제공하는 컨테이너, 뭔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고요. 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들을 컨테이너로부터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컨테이너와 빈들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때 아주 많은 개발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초기에는 XML로 설정하는 게 대세였지만 개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글 주스가 처음 선보인 그 애노테이션 기반의 인젝션, 디펜던시 인젝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서비스 또는 리파지토리 그리고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를 사용하거나 오토와이어드 같은 애노테이션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포조 객체를 빈으로 등록을 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객체들 이런 일반적인 클래스를 객체로 등록을 하고 빈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빈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객체를 손쉽게 주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스프링 IOC 컨테이너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이 빈 팩토리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다양한 구현체들이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가 가장 핵심이에요. 인버전 오브 컨트롤 컨테이너의 가장 핵심적인 클래스가 이 클래스고,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빈 팩토리 라이프 사이클 인터페이스들이 그 순서와 인터페이스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스프링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빈들을 가공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메서드는 get bin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안 보이네. 여기선 안 보이겠구나. 이건 인터페이스라. 네. 이 뒤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빈 팩토리를 사용해서 XML 설정과 자바 설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 없을 때. 네. 지금은 스프링부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따로 또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지금은 IOC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그리고 빈이란 무엇인가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빈이란 IOC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객체, 즉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를 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빈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빈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가 아니니까 이건 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바 빈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getter setter가 있으니까. 자바 빈 스펙을 준수하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빈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빈이 맞아요. 이거는 리파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였기 때문에 오토 스캔이라는 걸로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북 서비스는 빈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역시 빈이 맞습니다. 북 스테이터스는 빈이 아니죠? 이거는 빈의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서 관리될 필요가 없는 객체들이에요. 그럼 왜 북 서비스랑 북 리파지토리는 빈으로 들어가 있는가? 얘네들은 그럼 왜 IOC 컨테이너가 관리를 하게 했는가? 의존성 주입 때문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존성 주입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받으려면 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의존성 주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빈이 돼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빈의 스코프 때문이기도 해요. 이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북 서비스라는 인스턴스는 오직 하나만 사용이 되어도 되죠. 북 서비스를 굳이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싱글톤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싱글톤으로 객체를 만들어 관리하고 싶을 때도 IOC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등록되는 빈들은 기본적으로 싱글톤 스코프로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금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스코프. 싱글톤? 싱글톤이 아닌 게 있겠지?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네. 싱글톤이란 이제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매번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빈으로 등록할 때 아무런 애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 빈들은 모두 싱글톤 스코프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우리가 스프링 IOC 컨테이너로부터 북 서비스 또는 북 리파지토리를 받아서 사용한다면 그 인스턴스들은 항상 같은 객체일 거며 같은 객체. 효율적이겠죠. 메모리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이미 컨테이너 안에 미리 만들어놨던 그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의 성능 최적화에도 유리합니다. 매번 만들어 사용하는 프로토타입에 비해서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일을 하는 이런 리파지토리 객체들은 만드는데 비용이 비쌀 텐데 이런 것들을 싱글톤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밖에도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빈으로 등록되면 좋은 장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줍니다. 인터페이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등록된 빈들에만 국한된 이야기예요. 어떤 빈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가령 construct 나는 뭔가 하고 싶다. 이 빈이 만들어졌을 때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테스트를 돌려보면 되겠다. 이 테스트를 돌리면 모든 빈들을 만들 거고 그럼 이 빈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라이프 사이클 콜백에 해당하는 이 애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될 테니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이 호출이 될 테니 이런 게 출력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프링 자체에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사용해서 어떠한 부가적인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 또는 스프링 부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빈으로 등록이 되면.
그래서 IOC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인버전 오브 컨트롤을 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컨테이너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령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클래스를 보면 북 리파지토리는 구현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널을 리턴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북 리파지토리를 사용하면 이게 분명히 북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북 서비스를 호출하면 저게 널이겠죠. 근데 뭐 저는 널이 나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널이 나오길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바라냐면 북에 get create도 널이 나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에 get book status가 드래프트이길 바래요. 이 테스트 당연히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니까 제가 따로 다시 실행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run with spring learner라는 애노테이션을 주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 애노테이션 없이 우리는 북 리파지토리를 구현하지 않고서는 북 서비스만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북 서비스가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 리파지토리, 북 서비스가 사용하는 북 리파지토리가 너를 리턴하니까, 이게 이제 의존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의존성을 가진 북 서비스를 단위 테스트를 만들기가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북 리파지토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의존성을 바꿔줄 수가 없는 상황, 의존성 주입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이게 힘들고, 테스트가.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는 의존성 주입을 받을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가짜 객체를 만들어서 의존성 주입을 할 수도 있죠. 저 객체는 이제 가짜 객체고, 가짜 객체를 모킹을 합시다. 자, 세이브라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 북이 들어오면 북을 리턴하라. 동일한 인스턴스를 리턴하게만 하면, 그러면 이 테스트는 동작할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가 너무 싱겁게 돌아가서 이게 테스트가 너무 싱겁게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빈팩토리, 아까 전에 살펴본 이거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빈팩토리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예요.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결국에는 빈팩토리를 상속받았고요. 그래서 빈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IOC 컨테이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퍼블리셔, 그리고 environment capable. environment라는 것도 나중에 학습을 할 텐데, 이 environment라는 인터페이스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빈 팩토리가 두 가지 있죠. hierarchical이랑 이제 list of 빈 팩토리 두 가지를 상속받고 있고요. 일단 메시지 소스로서 이거는 그 internationalize I18N이라고 부르는데, internationalization, 다국화, 메시지 다국화. 뭐 일본어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 메시지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영어로는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런 메시지용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메시지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리소스 로더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나중에 살펴보긴 할 텐데 뭐 클래스 패스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 또는 뭐 파일 시스템에 있는 특정한 파일 또는 웹에 있는 파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리소스라고 부르고요. 그런 리소스를 읽어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소스 패턴 리졸버라는 것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빈 팩토리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더 추가로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빈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고전적인 스프링 IOC 컨테이너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